안녕하세요. 현재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테크는 정말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테크라는 거는 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이제 많이 사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상품권을 1억 넘게 산 이유. 제가 이제 이런 상테크를 한 게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에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상품권을 사는데, 지금까지 한 1억 넘게 그렇게 상품권을 사왔던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원리는 이래요. 상품권을 이제 5만원권을 46,050원에서 뭐 46,700원까지 요 사이 내에서 이제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연회비 빼고, 그리고 내가 직접 사용하는 분과 카드 이익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최종 연수익이 뭐 46,700원에 6.6% 할인 구매했을 때는 한 70만원 정도 연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싸게 사면은 1년에 한 130만원 정도 연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에 관해서는 뭐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위에 링크를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안 보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상테크가 정말 끝난 것인가 라는 거가 이제 오늘 주제예요. 왜냐면은 이번 한 달은 상품권이 정말 안 나왔어요. 정말 안 나왔고, 저도 한 달에 한 70장 정도, 그러니까 한 350만원어치 상품권을 사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몇 장을 못 샀던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안 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조리원에 이제 비용을 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기용품을 이제 좀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 사용이 많아서 안 산 것도 있어요. 좀 안일했던 것도 있죠. 이렇게 자주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46,000원에 5장, 46,250원에 15장, 46,300원에 3장을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23장 정도 그렇게 구매했고, 50장 정도를 못 샀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카드로 다 쓸 것 같아요. 혹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이제 그때 또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가격이 참 좋았죠. 8% 좋았는데 이게 뭐 상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이었어요. 이벤트성이어서 ssg.com에서 이 상품권 핫딜 스케줄이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잡아가지고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28일인 오늘은 이제 신세계 상품권이 10만원권인데 3% 할인돼서 팔았죠. 이거를 이제 4,000장을 파는데, 그러니까 순삭 되겠죠, 순삭. 순삭 되는데, 신세계 상품권은 한 1시간 정도 살아있었어요. 이 핫딜이 열리는 게 10시인데,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한 1시간 정도는 살아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뭐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신세계 상품권은 이제 뭔가 상테크계에서 계륵이 돼버렸어요. 계륵. 가치가 없어지고 버리기엔 아깝고 뭔가 그런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샀던 것 같고, 내일은 요기요 상품권 10% 할인해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컬처랜드가 8% 할인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때는 뭔가 좀 박 터지겠죠. 예.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거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ssg.com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권이 이번 달에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테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불안해 하는데 정말 끝난 게 아닐까를 뭔가 판단을 하려면은 왜 상품권이 안 나왔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23년 7월 기준으로 제가 이 상테크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상을 찍었을 당시와 달라진 점이 꽤 많은데,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신세계 상품권으로 더 이상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게 됐어요. 원래는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때 이제 두 가지 루트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신세계 상품권을 이제 싸게 나올 때 사요. 3% 정도 싸게. 뭐 10만원짜리를 97,000원에 산다든지 뭐 그렇게 사서 그거를 SSG 페이에서 전환 수수료 없이 SSG 머니로 바꿔서 아파트 아이에서 납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월 50만원까지. 50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 엄청 넓은 집 아니고서는 한 달에 관리비 50만원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루트를 사용했으면은 우리가 관리비 현금으로 낼 때보다 3%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 컬처랜드나 해피머니나 북앤라이프, 커레북 이거를 7.8%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5만원짜리 뭐 해피머니를 46,100원에 산다. 그러면 7.8% 할인되게 구매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사서 신세계 상품권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전환 수수료 5%를 내고 전환을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뭐 2.8% 정도 이득을 보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계속 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득을 봤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신세계 상품권으로 관리비를 못 내게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커레북을 사서 네이버페이로 전환을 해요. 근데 전환 수수료가 높죠. 지금 신세계보다 높은데 6%를 내고서 네이버페이로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 1.4%까지는 아닌데 제가 무슨 계산을 하다가 1.4%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이득이 이제 낮아졌어요. 낮아졌고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은 이제 사용을 하지가 못하게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세계 상품권은 쓸모가 덜해져서 수요가 적어지고 컬처랜드, 해피머니, 부겟라이프는 이제 귀해진 거죠. 그래서 물량이 좀 딸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7월 기준으로 전과 달라진 점은 스마일캐시 전환 수수료가 상향이 됐어요. 5%로. 작년만 해도 지마켓 사이트 내에서 전환 수수료가 2%였었어요. 그러니까 한 2분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2분기 넘어서는 3%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좀 옛날 고려장 얘기지만 2021년 뭐 이럴 때는 월 5만원까지가 G마켓에서는 전환이 무료였었어요. 무료였고 그리고 컬처랜드 홈페이지에서 월 100만원까지 3% 수수료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컬처랜드가 막 10% 할인해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은 변해가지고 컬처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월 100만원까지 전환 수수료가 5%고요. 그 다음에 G마켓에서는 월 10만원까지 전환 수수료가 4%입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이 전환 수수료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환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판매량은 큰 변화가 없었겠죠. 왜냐면은 상테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이걸 계속 써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이득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환 수수료가 올라갔는데도 계속 판매는 꾸준하네. 우리 한 가격을 올려볼까? 한 100원만 올려볼까? 50원만 올려볼까? 하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근데도 계속 팔리니까 그러면 싸게 팔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전하고 다른 점 세 번째가 컬처랜드에서 문화상품권을 못 쓰게 변해버렸어요. 여기에 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문화상품권이 컬처랜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카페에 제가 정리해서 올린 글인데 이게 컬처랜드고 이게 문화상품권이에요.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컬처랜드 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이제 컬처랜드고 이 문화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문화상품권이에요. 이렇게 다른데 이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컬처랜드 상품권을 컬처랜드 홈페이지에서 변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화상품권은 여기서 변환이 안 돼요. 변환이 안 되니까 이 문화상품권을 갖고서 뭔가 네이버 페이로 바꾼다든지 뭐 스마일 캐시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은 대안이 없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안이 생겼는데 그것도 수수료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제가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문화상품권이 완전 토사구팽 돼버렸는데 이 얼마 전에 웰컴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현금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현금화하는 걸 캡처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화는 가능합니다.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스마일 캐시나 뭐 네이버 페이나 뭐 이렇게 전화하는 거는 불편함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이 돼버렸다. 도리어 나쁘게 고쳐졌다. 반대말은 이제 개선인데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무위험인데 엣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보가 퍼지면 퍼질수록 계속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상테크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뭐 갑자기 상테크가 딱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상품권이 안 나왔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제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한두 번 정도, 뭐 3-4번 정도 저도 상품권을 못 사가지고 이렇게 넘겼던 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주식과 같이 이렇게 안 나오는 달에는 이제 상테크 끝났다. 주식 끝났다 망했다 막 이렇게 이런 풍문이 항상 돌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절이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월 초에 적당한 가격에 샀으면은 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7월 초에 5만원짜리 상품권이 7.4% 할인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저조차도 좀 젖어 있었던 거죠. 올해 3월만 하더라도 막 46,050원이 이렇게 널려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상품권은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지 상품권은 싸게 잘 나와 뭐 이렇게 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 안 산 게 패착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는데 또 한간에는 43,000원에 계속 사주면은 버릇된다고 판매자들이 이제 디폴트 값이 된다고 이렇게 반대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근데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예, 우리가 무슨 협동조합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기는 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이에요. 무기명 채권. 상품권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갑자기 채권을 돌리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채권은 계속 유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사주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사면서 생기는 마진이 적어지게 되면은 뭐 구매를 안 하겠죠. 어느 순간 이제 상테크 끝났어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이 말라버리면은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런 채권을 발행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권은 저는 계속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희망회로 돌려보면은 상테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이게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안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뭐 올해 초에 혹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한계가 있고 지금 이거 중에 살아있는 카드가 2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죠? 이익도 적고 하니까 상테크가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상테크가 끝났다 뭐 앞으로 이거 이제 엣지가 없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런 엣지가 세상에는 이제 계속 생기니까 그런 거 예의주시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투동자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테크는 정말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